호라 여러분, 엠마예요. 오늘 저 진짜 놀라운 소식 가져왔어요. 요즘 유럽 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 서울에 다녀온 영상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영상들 댓글창이 진짜 발칵 뒤집혀 있거든요. 무슨 댓글이 달리냐면요. 이게 진짜야? 이게 현실일 수가 있어? 합성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쁘다, 멋지다 이런 감탄이 아니라 자기 눈을 의심하는 표정으로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평생 수십 가의 나라를 돌아다닌 풀타임 여행자들이 서울 골목 하나, 지하철역 하나 보고서 카메라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스페인에서 살 때 겪었던 그 답답한 일상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드리드에서 살 때 지하철 한번 타려면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메트로 마드리드 1호선, 그 유명한 노선이 있는데요. 거기 솔역이라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환승역이 있어요. 관광객들 죄다 거기로 몰리는 곳인데 거기 바닥을 한번 보세요. 화살표요? 그런 거 없어요. 호선 번호 색깔 안내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누렇게 변색된 타일에 검은 발자국만 잔뜩 찍혀 있고 어디로 가야 환승인지 표지판 하나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표지판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두리번거리는 거죠. 예, 그러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다들 어깨 부딪히면서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요. 청소요? 여러분, 마드리드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분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냐고 누가 물어본다면요. 저는 진짜 양심껏 대답해야 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새벽 시간에 잠깐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낮 시간대에는 그냥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종이컵이 구석에 처박혀 있고 가끔은 정체 모를 액체가 바닥에 흥건한 채로 그대로 굳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스페인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내 방송이요? 스페인어로만 나와요. 영어요? 가끔 관광지 근처 역에서 정말 형식적으로 한 줄 정도 나오긴 하는데 발음이 너무 스페인식 영어라서 외국인 친구가 옆에서 듣고도 저게 영어였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 관광객이 마드리드 지하철에서 길을 잃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길을 안 잃는 게 오히려 기적이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저희 스페인 사람들은 이걸 진짜로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상이니까요. 네, 저희 엄마한테 제가 한국 지하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기는 바닥에 화살표가 있어. 호선 번호도 색깔별로 다 적혀 있어.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야지. 왜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스페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불편한 게 정상이고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 드시지 않으세요? 에이, 그건 스페인이 좀 낙후되어서 그런 거 아니냐? 파리나 런던, 로마 같은 다른 유럽 대도시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델 일 때문에 080 바르셀로나 패션위크 끝나고 곧바로 파리, 밀라노, 런던 다 돌아본 사람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들도 다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어떤 곳은 더 심해요. 런던 지하철은 150년 된 시설이라 에어컨도 없고 여름엔 사우나가 따로 없거든요. 파리 메트로는 소매치기 천국이고 밤에 혼자 타면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로마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전체가 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콧대만 높았지 정작 도시 인프라는 100년 전에 멈춰 있는 곳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저희는 우리가 문화의 본고장이다, 우리가 진짜 도시다, 이런 자존심을 절대 안 내려놓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더 심하세요. 제가 한국 와서 살게 됐다고 말씀드렸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시아에 뭘 배울 게 있다고 거기까지 가냐고. 너 거기서 1년만 살아봐라. 다시 스페인이 그리워서 울면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때 저는 솔직히 할아버지 말씀에 약간 흔들렸어요. 진짜 그럴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와서 진짜 일주일 만에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자랑스러워 하셨던 그 유럽의 모든 것들이 한국 앞에서는 그냥 박물관에 갇혀 있는 옛날 물건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여주기만 해도 세계가 무너지는 나라였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한국 와서 진짜로 충격받았던 순간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솔직히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아, 한국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축복받은 일이었구나 하고 다시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던 날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까지 왔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저 진짜 긴장했거든요. 왜냐하면 마드리드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그 악몽 같은 기억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캐리어 끌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하고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고 표지판은 절반쯤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역에 내린 순간 저 진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거든요. 일단 바닥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가 캐리어 바퀴를 굴리는데 바퀴에 아무것도 안 묻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드리드에서는 캐리어 바퀴를 한번 굴리고 나면 바퀴 밑에 정체 모를 까만 때가 잔뜩 묻어 있거든요. 근데 서울역 바닥은 그냥 거울 같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이었던 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바닥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호선별로 색깔이 다 다르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언어로 안내가 다 적혀 있고요. 저 진짜 그때 카메라 꺼내서 영상 찍었거든요. 친구 카르멘한테 보내주려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제가 잠깐 표를 사려고 멈춰 섰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옆을 지나가시면서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그냥 자연스럽게 줍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분은 그게 일이라기보다 그냥 습관처럼 줍고 가신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요. 스페인이었다면 그 영수증은 일주일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바람에 날려서 어디 모서리에 처박힌 다음에야 누가 와서 치울까 말까 한 거죠. 그 순간 진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아니,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도시의 깨끗함이라는 건요, 청소부 몇 명 더 고용한다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 사회 전체가 공공공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 들어갑니다. 제가 한국 와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익선동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거든요. 제 친구 루시아가 한국에 놀러 왔는데 SNS에서 봤다는 카페를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요. 종로 3가역에서 내려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골목 폭이 진짜 좁아요.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 근데 그 좁은 골목 양옆으로 한옥을 개조한 카페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루시아가 그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서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엠마야, 여기 영화 세트장 아니야? 진짜 사람이 사는 동네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아는 파리 패션위크 매년 가는 친구예요. 말해지고 몽마르트 다 가본 친구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익선동 골목 하나 보고 영화 세트장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인공비 내리는 카페에 들어갔거든요. 건물 외벽에서 비가 인공적으로 내리는 컨셉의 카페였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안에 분수가 있고 양반다리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고 정원이 있고 방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루시아가 카페 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엠마야, 여기 카페가 왜 이렇게 커? 이게 진짜 카페야? 호텔 로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으로 인스타에 영상 올리는데 손이 막 떨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스페인이었다면 상상도 못해요. 마드리드 그란 비아 한복판에 있는 카페들도 솔직히 테이블 4-5가에 들어가면 꽉 차거든요. 음료도 그냥 에스프레소 한 잔 시키고 10분 안에 마시고 나가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한국은요, 카페가 그냥 제3의 공간이에요. 친구랑 3시간씩 앉아 있어도 눈치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와이파이는 빵빵하고 콘센트도 다 있고요.
루시아가 그날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엠마야, 나 스페인 돌아가기 싫어. 진심이야? 여러분, 이게 한국이에요? 자, 그럼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진짜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작년 겨울에 제가 강원도 쪽으로 촬영을 갔다가 KTX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청량리역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밤 11시 반쯤 됐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산지 좀 됐는데도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건 약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살 때 새겨진 그 감각이 있거든요. 밤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그 본능적인 경계심이요. 마드리드에서 저는 밤 10시 이후에 절대 혼자 지하철 안 탔어요. 진짜로요. 카르멘이랑 같이 살 때도 둘이 같이 있어도 무서워서 우버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청량리역에서 내렸는데 캐리어를 끌고 출구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원에서 끝나고 나오는지 가방 메고 친구들이랑 깔깔거리면서 걸어가고요. 직장인들은 회식 끝났는지 약간 취해서 통화하면서 걸어가고요.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캐리어 손잡이 부분이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어떻게 끼워야 하나 한참 헤매고 있었는데요. 그때 지나가시던 아저씨 한 분이 잠깐 서시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하시면서 손잡이를 휙 끼워주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름도 안 물어보시고 사진 찍자고도 안 하시고 그냥 자기 갈 길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때 진짜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스페인이었다면요, 그 시간에 여자 혼자 캐리어 끌고 헤매고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노리는 사람이 먼저 다가왔을 거예요. 진짜로요. 저는 그날 호텔까지 걸어가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우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안도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안 무서워해도 되는구나. 이 도시는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 여러분, 한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짜 모르세요. 새벽 2시에 편의점 가는 거, 밤 11시에 지하철 타는 거, 골목길을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이게 전 세계 어디서도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안전이 공기처럼 깔려 있어서 안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스페인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대한 환상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늘 똑같아요. 유튜브에서 서울 여행 영상 하나 보는 거예요. 제 친구 카르멘 기억하시죠? 처음에 한국 문화 무시하던 그 친구요. 카르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영상 통화를 걸어왔는데요. 화면 켜자마자 대뜸 엠마야, 나 진짜 충격받았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 여행 유튜버 영상을 봤는데 그 사람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카메라 들고 바닥 화살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거의 울먹이듯이 말하더래요. 카르멘이 그걸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엠마, 너 진짜 거기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 맞지? 합성 아니지?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저 진짜 웃음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그리고 카르멘은 지금 마드리드에서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퇴근하고 학원 가서 한글 배우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알아본다고 난리예요.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루시아는 더 심해요. 루시아가 일하는 회사에서 이번 시즌 컬렉션 무드보드를 짜는데요. 디렉터가 이번 컨셉을 서울로 잡았대요. 익선동 골목 사진, 한옥 처마 라인, 한강 야경 이런 것들이 무드보드에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루시아가 저한테 사진 보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엠마야, 이제 파리 무드 가지고 오면 회의에서 그냥 묻혀버려. 다들 서울 얘기만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080 바르셀로나 패션위크 백스테이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모델 동료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죄다 핸드폰 들고 한국 카페 영상 보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K-뷰티 스킨케어 루틴 따라하면서 토너 패드를 백에서 꺼내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대사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은 K-뷰티 글래스 스킨 메이크업이 이번 시즌 메인 트렌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이게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스페인 패션계는 콧대 높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자라, 망고를 가진 나라인데 어디서 배울 게 있냐, 이런 자존심이 진짜 강한 곳이에요. 근데 그 콧대 높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울 거리 사진 하나에 무드보드를 통째로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엄마는 처음에 제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 진짜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영상통화 걸면 엄마가 먼저 한국 얘기를 꺼내세요. 엠마, 너 어제 본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였지? 그 배우 이름 다시 알려줘, 이러시면서요. 아빠는 더 웃겨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국 예능을 보고 계시는데 엄마가 들어오면 채널을 휙 돌리세요. 자기가 한국 콘텐츠 본다는 걸 들키기 싫으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가시면 다시 한국 채널로 돌리시고요. 할아버지요? 제가 한국 가면 거기서 1년만 살아봐라 울면서 돌아온다고 단언하셨던 그 할아버지요. 지난번에 영상통화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엠마야, 너 다음에 스페인 올 때 그 한국 라면 좀 사와라. 동네 슈퍼에서 파는 거 말고 진짜 한국에서 파는 걸로.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콧대 높던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라면 심부름을 시키고 계신다고요. 메르카도나 메데에는 이제 김치랑 고추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엘코르테 잉글레스 푸드코트에는 한식 코너가 늘 줄이 가장 길어요. 080 바르셀로나 패션위크 거리에는 한국 아이돌 머리 스타일을 따라한 마드릴렌요들이 셀카를 찍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요? 지금 스페인 전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모든 풍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세계가 알아서 무릎을 꿇는 나라예요. 지하철 바닥 화살표 하나, 좁은 골목 카페 하나, 새벽에 캐리어 손잡이 끼워주고 가는 아저씨 한 분.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사소한 것들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는 이게 현실일 수가 없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보여주려고 애쓰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른 나라들의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는 나라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racias.